안녕하세요. 노가리 사랑방입니다. 우리는 왜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학자들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야기에 끌린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을 통한 대리 체험으로 삶을 배우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며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이죠. 전해지는 관련 일화를 보면 시대와 성별,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옛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직업, 전기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기수는 타고난 입담과 재능으로 소설을 실감나게 읽어주던 거리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전기수는 소설을 모두 외웠고 배역에 따라 얼굴에 분을 바르고 목소리를 바꿔가며 듣는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도 이야기 잘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돈을 벌었고 부자나 양반의 후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업복이란 이름의 전기수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서울 출신의 청직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낭랑한 목소리로 소설을 잘 읽었다고 합니다. 이업복이 종로 거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길을 막는 통에 가마나 말이 지나지 못했고 시장 상인들조차 일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왔네, 왔어. 좀 비켜봐요.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야지. 오늘 들려드릴 소설은 숙향전. 천상에 살다 땅으로 내려와 숱한 고난을 겪게 되는 숙향과 그의 천상배필 이선의 이야기 많이들 기다리셨지요? 자자, 이제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그가 구수한 입담을 풀어놓으면 청중들은 점차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데요. 저는 팔자가 기구하여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하녀로 일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천지 신명이시여, 이 몸을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숙향은 크게 절망하여 흐느끼다 그만 강물에 뭐여, 왜 얘기를 하다 말어? 아이고, 모기야. 우는 연기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배도 좀 고픈 것 같고. 그 결정적인 순간 전기수는 갑자기 입을 닫습니다. 조선판 유료 결제, 요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지요. 요즘으로 치면 미리 보기만 보여주고 계속 보려면 결제해야 하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한창 이야기에 푹 빠져있던 청중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엽전을 던졌습니다. 무엇들이여? 어서 돈 좀 줘. 여기 있어, 정기수. 내 돈 받아요. 나도 유전 냈으니 빨리 계속 읽어봐요. 이업복 같은 전기수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푹 빠져 있었는지 현실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임경업 장군이 나라를 구하려 애쓰시는 바로 그때 배신자가 있었으니 바로 청나라 오랑캐와 내통하고 있던 조정의 관리가 몰래 자객을 보낸 것이었다. 그 자객의 화살이 임경업 장군을 겨누는데, 에이, 저라이 몹쓸 놈! 감히
장군님을 해치려 하다니! 청중 가운데에 뛰쳐나온 남자는 소매에서 담배 써는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이러네. 정신 좀 차려요. 이런 난리가 나면 시장통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실제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정기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정기수는 그날 밤에도 책을 빌려주는 새책점 구석에서 다음 장날에 읽어줄 책을 베껴 썼습니다. 이 책도 인기가 많을 것 같소.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있네. 안 그래도 장안의 만화님들이 읽고 싶다고 야단을이라오. 그럼 사대부집에서 나도 한번 불러주시려나? 옥비녀며 옥가락지며 값비싼 폐물들을 마구 던져주신다는데. 허허, 그러다 잘못되면 경을 치는 수가 있어. 어떤 정기수가 박물장수로 변장하고 양반과 여인들과 사고치는 바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오. 아이고 저런. 그나저나 목숨 아끼려면 너무 실감나는 소설보다 그냥 웃긴 얘기가 나으려나? 헤이, 웃긴 얘기라면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소? 오물음 모르오? 아, 그 양반. 오물음은 이어법 못지않게 유명한 한 정기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중진이라 했는데 특이하게도 아직 젊은 나이에 이가 다 빠져서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없는 노인처럼 푹 익힌 오이나물만 좋아한다고 해서 오물음이란 재미난 별명이 붙었지요. 오물음은 익살스러운 입담으로 양반을 풍자하고 배꼽 잡는 이야기를 잘해서 청구야담이나 이양견문록 같은 양반들의 기록에도 여러 번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아예 이야기 주머니 설랑이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이런 이야기꾼들의 활약은 조선 후기를 지나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은 전성기를 맞이했고 글을 모르는 서민들까지 소설을 즐기며 억눌린 감정을 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노가리 사랑방에서 전설적인 익살꾼 오물음이 했을 법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어보실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란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라 끼니를 굽는 일이 애사였고 그 때문인지 어느 날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김서방, 여기 죽이라도 먹고 힘을 내게. 고맙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이웃이 음식을 좀 챙겨줬지만 김서방은 쉽게 기력을 찾지 못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해서 어쩌나. 아무래도 내 생각에 자네 병은 고기를 좀 먹어야 나을 것 같네. 고기요? 그래, 소고기 말일세. 기력 없을 때는 크게 그렇게 좋다네. 내 형편만 되면 한 점 사주고 싶네만. 에휴, 요새 주머니 사정이 빤해서 원. 안타까워하는 이웃의 말에 김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희미해진 기억이지만 오래전 잔칫집에서 얻어먹은 소고기 맛이 생각났다. 너무 가난한 살림이라 직접 사 먹을 엄두는 못 냈지만 왠지 정말 소고기 한 점만 먹으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일단 밖에 나가보자. 소고기를 사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며칠 후 김서방은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 마을을 한 바퀴 돌았는데 어디선가 코끝을 자극하는 강한 냄새가 풍겨왔다. 소고기를 굽는 냄새였다. 한 나그네가 마을의 주막에서 소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우와, 소고기다. 얼마나 맛있을까? 김서방은 너무 먹고 싶어 입에 침이 가득 고였지만 차마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한 점만 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주막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소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먹는 상상만 했는데 얼마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김서방의 몸에 불끈 힘이 솟는 듯 하더니 갑자기 병이 싹 나은 듯 기분마저 상쾌해진 것이다. 와, 신기하네. 소고기 굽는 냄새만 맡았는데도 병이 싹 났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그네가 수상하게 보며 묻자 김서방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예. 실은 제가 소고기를 먹어야 낫는 병에 걸렸는데요. 글쎄 지금 여기서 소고기 굽는 냄새를 맡기만 했는데도 병이 싹 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그네는 갑자기 버럭 소리쳤다. 허허! 어찌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냄새를 맡았단 말인가? 내가 돈을 내고 소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자네가 그 냄새에 병이 나왔다면 당연히 내게 약값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김서방은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그네는 약값을 내라며 억지 부리다 김서방이 말을 듣지 않자 원님에게까지 끌고 갔다. 제 덕분에 병이 나았으면 당연히 약값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님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예? 소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다고 값을 내라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잠시 생각하다 김서방을 꾸짖었다. 이 건은 나그네의 말이 옳다. 소고기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넌 계속 자리에 누워 알아야 쓸 것 아니냐. 그러니 병이 낫도록 도운 은혜를 갚아야지. 어서 소고기 냄새 맡은 값을 내놓거라. 예? 과연 명판결이십니다. 나그네는 크게 웃으며 기뻐했고 김서방과 구경하던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다. 하지만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래서 김서방은 이웃들에게 돈을 꾸어서 원님에게 바쳐야 했다. 그 돈을 받은 원님은 짤랑짤랑 흔들어 소리내며 나그네에게 말했다. 옛다. 여기 약값이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나그네가 돈을 받으려고 손을 쑥 내밀자 원님은 돈을 보여주기만 하고 얼른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너도 소고기 굽는 냄새만 맡게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약값은 짤랑대는 돈 소리로 충분하다. 게다가 넌 방금 눈으로 보기까지 했으니 돈 본값을 내거라. 예? 아니 그게 무슨... 당황한 나그네에게 원님은 엄하게 호통쳤다. 이놈! 어찌 그리 마음보가 고약하단 말이냐? 병자에게 소고기 한 점도 나눠주지 않았으면서 억지로 돈을 뺏으려 하다니! 소고기 냄새 맡은 값과 돈 본 값을 비긴 걸로 해줄 테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나그네가 창백해져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려 하자 다시 원님이 붙잡았다. 잠깐, 내가 한 가지를 잊었구나. 이 재판 말이다. 네가 걸어서 열었으니
재판 비용은 내놓고 가거라. 예? 재판 비용이라고요? 작은 애는 불구락 푸르락 화가 났지만 꼼짝없이 돈을 모두 내놓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원님은 김서방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재판 비용으로 잔치를 열어 위로해 주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번엔 진짜 소고기를 먹었나? 맛있겠구먼. 예, 그럼요. 오랜만에 김서방과 이웃 사람들은 소고기도 나눠 먹고 정답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도 말을 오래 했더니만 배가 출출해지네요. 우리 만장하신 관객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으면 저 어무름이 늙은 오이 좀 사 먹게 조금씩 후원해 주십시오.